한두 발짝 움직이니까 벌써 목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영하기 시작했죠. 수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뒤에서 군인들의 그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국경경비대다. 근데 그때부터 막 엄청 가슴이 막 불안하면서 여기 잡히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도 열심히 수영을 했죠. 이 물장구 소리를 안 내기 위해서 조용히 있으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향해서 수영을 했습니다. 제가 건넜던 그 두만강은 폭이 좀 넓어서 가운데 작은 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섬에 가서 잠깐 나무에 숨자. 거기서 뒤에서 국경경비대가 쫓아오는지 안 오는지를 동태를 살핀 다음에 안 오면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자 라고 해서 열심히 수영해서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작은 그 섬에 숨었습니다. 거기에서 한참 있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당신이 없으면 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꽤 길어 보였던 그 시간이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밥을 먹고 한 30분 안에 교대를 한 거예요. 야간조하고 주간조 이렇게 교대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다,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고 바로 다시 수영해서 중국에 넘어왔습니다. 중국에 딱 넘어오니까 어디가 마을, 중국이라는 마을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걸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위로 저쪽 상봉 위치되는 데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을에 비춰져 있는 그 전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사람이 서는 곳이다. 제가 처음에 넘어왔을 곳은 불빛이 별로 안 보이고 컴컴한 곳이었거든요. 거기가 아마 중국 쪽 산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빛도 안 보이고 그 마을도 안 보이니까 어둡다 보니까 우리는 그 북한 측으로 봤을 때는 상봉, 저 해령 쪽으로 가는 그 위치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오른쪽에 불빛이 점점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차들도 움직이고 그리고 도로에 그 가로수에 켜져 있는 불들도 보이는 거죠. 그 위치를 보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저희를 뭐 제지하는 중국 공안들도 발견을 안 했거든요. 두만강을 넘고 그 불빛을 보고 마을로 가는 길에 허기지고 배고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와집이고 좀 잘 살아 보이는 이곳에는 가지 말자. 왜냐하면 지주들이 사는 집일 수도 있지 않냐. 북한에서 저희가 배운 거는 지주들은 나쁜 놈들이고 지주들은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면서 백성들의 이 사람들이 착취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다. 이런 기와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산다. 그거를 김일성이 그 지주들의 그런 거를 뺏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것도 가르치거든요. 중국에 넘어왔는데 그 기와집, 벽돌집인데 우중충해 보이는, 거목해 보이는 이런 큰 집은 피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지주집일 수도 있고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집을 안 가고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지붕이 초가집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집을 일부러 타겟을 삼고 저희는 찾아갔습니다. 제가 건넜던 그 마을은 중국의 계산툰이라는 곳이거든요. 중국말로는 카이산툰, 영어로도 카이산툰이라고 발음이 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두만강에 넘고 최대한 초라해 보이고 지붕이 볏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찾아가서 동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겠죠. 근데 이 집에서는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자고 있었나 봐요. 저희가 넘어왔을 때는 이미 좀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집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문이 벌컥 열리면서 중국말로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무섭잖아요. 그리고 당황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숨었죠. 숨어서 그거 보니까 어떤 런닝구 입은, 나시 입은 어떤 나이 있는 남자, 배가 이렇게 놓은 어떤 건장해 보이는 이런 사람이 나와서 누구야? 중국말로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숨어서 도망쳐서 다른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고 집 앞에서 기다리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서 이번에는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랬죠. 안에서 누구냐? 하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등에 그 중국 칼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그 칼을 뒤에 숨기고 문이 벌컥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엄청 무서웠거든요. 완전 쫄았죠.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막 셀라셀라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누구야? 북한에서 왔냐? 이런 게 물어본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손에는 이미 뭔가 숨겼다는 거 딱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누구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 아니죠.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저희 그 어린애가 있는 거를 보고 그 긴장을 풀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남의 집에 전투 들어가기에 좀 무서우니까 뭐 추춤추춤 되니까 이 사람이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어차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중년 남성인데 이 남자가 먹다 남은 큰 그릇에 돼지고기 볶음, 흰밥, 쌀밥이 말 그대로 이 형한테 얘기했던 중국에 가면 이 밥에 돼지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제가 한 말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이 사람이 그거를 딱 주는데 와, 그 이 밥에 돼지고기를 처음 본 그 행복이 엄청 미치겠는 거예요. 저희는 그 허겁지겁 계속 먹었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급하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더 많다. 그랬나 봐요. 이게 손질하면서 옆에 밥솥이 보여주면서 밥이 많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반찬도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부 다시 계란도 이렇게 후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 많이 차려졌거든요. 그거를 너무 배고프니까 정신없이 먹다가 점점 배가 차오르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아직은 더 먹을 수 있는데 그 허기가 사라지면서 그 중국의 그 향, 그 고수 냄새, 태어나서 먹어보지 못한 그 향 냄새니까 이게 허기가 사라지니까 더 이상 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먹다가 이제는 약간 뭐라 할까?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엄청 많고 속이 빈속이다 보니까 그 돼지고기에 볶은 그 질퍽하게 있는 그 기름과 듬뿍 넣은 그 행신 넣은 냄새 때문에 속이 바다 못 들이고 이렇게 헛구역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정성스럽게 차려진 거를 못 먹는 거 보면서 불쾌하거나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나 봐요. 빈속이고 기름진 음식이 장을 놀래게 했다라고 받아들였는지 그 계란 후라이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 계란 후라이라고 먹었죠.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룻밤 잡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날도 엄청 두부 반찬하고 그 돼지고기 볶은 거를 해주는 거예요. 아침 먹고 빵이랑 이런 것들을 차려 싸서 저희들한테 가방에 넣어서 주면서 미안하니까 이제는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는 거기서 아침까지 먹고 그 사람이 싸준 그거를 챙겨서 그 집에 나옵니다. 배가 부르니까 이번에 우리가 돈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또 다른 초가집 갑니다. 또 다른 초가집에 가서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배고파서 그러는데 밥 좀 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배는 부른데 북조선에서 왔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그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그 하나의 머리를 쓴 거죠. 배고파서 그러니까 밥 좀 달라고. 그래서 들어가면 또 밥을 차려줍니다. 밥 먹고 이렇게 나올 때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요. 괜찮다면 옷이나 돈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뭐 1원, 2원 이렇게 좀 주고 그리고 옷도 좀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다 보면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동냥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집에 가서 동냥을 해야 되는데 또 손에 뭔가를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밭 같은 데 숨겨두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동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한 집, 두 집 동냥을 하면서 돈이 좀 한 5원 정도, 중국 돈 5원 정도 모았습니다. 그거를 이 형과 저는 이렇게 반씩 나눠서 챙기고 그랬었어요. 이제는 노하우가 좀 생겨서 배고파서 그럽니다 하고 이 집에 가서 원래는 2공기 먹을 거를 1공기 정도 먹는 겁니다. 1공기 정도 먹고 또 저희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옷 괜찮다면 옷이나 돈 좀 주십시오 해갖고 또 레퍼토리가 똑같죠. 주면 그 돈하고 옷을 챙기고 어떤 사람들은 돈은 없다 그러니까 뭐 빵, 그 누룽지 이런 것들만 챙겨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챙겨서 나옵니다. 필요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버리는 거죠. 또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근데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먹을 거는 많이 생기는데 돈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돈을 조금이라도 벌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형은 뭐 나보다 키가 크고 나이가 있으니까 동냥을 했을 때 사람들이
줄지 안 줄지의 그 확률이 저보다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는데 택시 기사들한테 다가가서 북조선에서 왔으니까 제발 돈 좀만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택시 기사들은 현금을 좀 갖고 있으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이런 집보다. 택시 기사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북한에서 왔으니까 돈 좀 주세요 라고 저는 구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다 5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1원 주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주고, 물론 주는 사람보다는 안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주면 이게 가정집에 들어서 돈을 구걸하는 것보다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꽤 많이 모았습니다. 뭐 몇십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몇십 원이면 꽤 큰 돈이었거든요. 담배 한 갑이 그때 좋은 담배는 4원이었고 그냥 일반 담배, 질이 좀 떨어지는 담배는 1원 50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원이면 꽤 큰 돈이죠. 그때 밀가루빵 같은 경우는 50전? 50전이면 하나 정도 사 먹을 수 있었으니까 몇십 원이면 큰 돈이었죠. 그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어 갖고 늘 택시 기사들한테 동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동냥을 하면서 한 3개월 정도는 무사히 계산촌이라는 동네에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우리는 계산촌이라는 그 구역이 되게 자기 동네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녔거든요. 길바닥에서 자고, 그다음에 가끔씩 사람이 불쌍하다고 재워주면 자고, 그 외에는 밖에서 자고 아무렇지 않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북송이라는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어디나 이렇게 잘 사는 동네인데 이 불쌍한 이렇게 거지 생활하고 있는 애들을 설마 잡아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공안들이 대여섯 명이 저희가 지금 그 동냥하고 돌아다니는 그 동네에 경찰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우리한테 막 뛰어오길래 뭔 일 있냐 하고 몰랐죠. 근데 이 경찰들이 오는 순간 저희들을 그 족쇄를 쳐놓은 거예요. 그 중국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들은 조선족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은 조선족이었거든요. 참 그분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어쩔 수 없이 탈북을 결심을 하고 중국 땅에 오는 순간부터 그 조선족들의 도움을 자동으로 많이 받게 됩니다. 조선족 분들이 그 동포라는,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향해 동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조선족 분들도 북한에 대한 그 북한 사람들을 동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 가난함을 또 알고 그 북한이라는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또한 조선족들이기 때문에 이게 국경에 살고 있는 조선족 분들은 그 탈북자들을 꽤 많이 접하거든요. 그 오는 탈북자들한테 그 도움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또 나쁜 조선족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러 북한 사람들을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경찰한테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좋은 사람들 만났기 때문에 두만강을 넘어서 배고픔을 해결되는 것도 조선족 분들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이 되고 옷들도 얻어 입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편하게 3개월 동안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신고한 거예요. 이 동네에 우리 동네 이상한 애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근데 이 애들이 중국 애들은 같지 않다. 아마 북한 애들인 것 같으니까 경찰한테 신고를 했나 봐요.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구역에서 때마침 언제쯤 몇 시쯤 이 구역에 다시 나타난다는 걸 알고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북한 사람을 신고를 하면 2,000위엔을 줬습니다. 탈북자를 신고했을 때 주어지는 그 포상금이 2,000위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2000년 초반대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월급이 3,400위엔이었으니까 2,000위엔이면 5개월? 몇 개월이죠? 5개월 정도의 수입이 월급이잖아요. 큰 돈이니까 아마 저희를 그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나 봐요. 누군가가. 그래서 경찰에 잡혀서 저는 북송을 당합니다. 그때 중국 생활 3개월 만에, 그리고 12살이라는 나이에 첫 탈북을 하고 강제 북송 당합니다. 북한에서는 열심히 강조를 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우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압록강을 넘어서 혁명 위해서 일본 놈들과 싸우기 위해서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라고 막 이런 거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나는 12살에 두만강을 넘어서 김일성보다 더 위대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나도 똑같이 중국에 갔고 똑같이 김일성보다 더 어린 나이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나는 이 불공평함이 있는 거죠.
다음에는 강제 북송 후 북한에서 어떤 위협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빠이.